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24강에서는 억울한 객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던 고사를 만들어준 초해왕의 진나라에서의 객사 부분과 또는 맹상군의 계명구도 닭의 울음소리로 관문을 나서고 개의 도둑질을 하여 백호를 돌라오는 그러한 힘을 빌려서 진나라를 탈출하는 맹상군의 의가 그 뭐라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번 강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난항 16년 임술 초해왕이 진무왕이 초해왕을 붙잡아 억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나라의 원문을 보면 진왕이 약 초왕 해맹어 무관이러니 초나라 왕과 무관 땅에서 회맹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초왕이 입진한데 초왕이 이 무관이 진나라 땅인데 무관으로 들어갔더니 진나라 사람이 바로 초해왕을 억류를 해버렸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나라와 초해왕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나라의 왕을 억류까지 할 때에는 거기에 속사정이 무엇일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사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가 하면 초해왕 2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부공초하여 진나라는 다시 초나라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앙숙의 나라인데 초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대파초군하여 초군을 대파하여 그때 당시 죽었던 초군이 2만 명이었고 초나라 군대의 장군인 경결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관계 속에서 초나라는 참패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참패한 초나라는 만회하기 위하여 누구의 힘을 빌렸느냐. 초나라 왕이 이에 겁이 나가지고 이 진나라가 겁이 나가지고 이에 다시 사태자로 바로 초해왕의 태자를 어디에 갖다 놓은 거는 제나라의 지제 불모를 두고서 화평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평을 구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아들 태자를 제나라에 불모로 주고 구원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사실이 초해왕 29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철컨대 바로 초나라가 제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차 무관지 흔이 소유계하라. 살펴보는데 바로 이 사건이 태자를 제나라에 불모를 줘가지고 제나라와 연합을 했다라는 이 사건이 이게 억류, 무관지 흔이란 것은 바로 무관의 회맹에서 억류하게 된 그것이 소유계하라. 이걸로 연유하여 그런 억류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시시에 왜 그러느냐, 왜 초해왕을 억류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그때 당시 진소탄자는 진나라에서 가장 꺼리는 나라가 있었다면 누구냐면 도교 일제라. 유독 제나라 하나가 있었다. 하나의 제나라가 있었다. 고로 초해왕이 시여 제친이라가 처음에는 제나라로 더불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나라에서 방해하려고 장의를 시킨 거예요. 진나라에서 장의를 시켜가지고 설사 이런 사기수를 벌려서 절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를 절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기하버제이 이미 또다시 제나라하고 합종하면서 장의가 로비를 해서 벌려놨더니 또다시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붙어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때도 다시 진나라는 다시 후한 뇌물을 가지고 강요를 해요. 제나라와 초나라는 이간질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진나라는 항상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함께 붙은 것을 가시의 눈으로 봐요. 가시의 눈처럼 본데 오늘날 설지구평은 오늘날 바로 설지, 이 불모를 마련해서 서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개유의 심중 진직이라. 이것은 진나라가 꺼리는 그 부분을 심중 아주 깊이 딱 맞춰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애시당초 어땠느냐? 구로니 시위초하야 구로니가 처음 초나라를 위하여 동결재원하니 동쪽으로 제나라의 구원을 결속해 놨어요. 성양청제나 이것이 구로니가 잘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18년에 사제지행에 또 제나라를 사신가는 그 길에 구로니가 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이건 잠옷. 구로니가 소모고 제라. 평소로부터 제나라하고 화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나라하고 구로니하고 사이가 좋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용령사가 이복구호라. 바로 구로니를 통해서 하여금 제나라에 사과하고 옛적에 좋았던 우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구로니를 제나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제나라를 갔는데 또다시 장의 연행술에 어리석은 바가 됐다. 이 말은 우롱당해가지고 이 소리예요. 우롱당한 바가 되어서 이후로부터 제후들이 서로 공략하기에 이르러서 초나라도 망하고 결국은 멍청한 제나라까지도 마지막 임금이 굶어 죽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바로 진나라 사람들은 초해왕을 억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국제정세가 초해왕과 제나라와의 연합을 가지면 진나라로서는 도저히 통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통일을 위하여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초해왕과 제나라, 이걸 벌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자까지 제나라를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여 연합을 하겠다? 진나라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초해왕을 억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맹상군을 말하면 맹상군은 계명구도의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이 일은 두 단락으로 문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진나라에 불러서 갔다가 진나라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맹상군이. 그때 진나라를 빠져나오기 위하여 바로 진나라의 왕 예첩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노비의 대가로 100호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없었어요. 예전에 줬던 것을 창고 속에서 다시 돌라다가 예첩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닭울음소리와 개처럼
도둑개예요. 이게 구도라는 말이 도둑개예요. 도둑개와 같은 행위를 해서 진나라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진왕이 문 맹상군지 현하고 진나라 왕이 맹상군이 훌륭하다란 말을 듣고서 사 경양군으로 위지어 제2청하니 진나라 경양군을 제나라에 불모로 주고 대신 맹상군은 청했다 이 말은 진나라로 오시오. 그랬더니 맹상군이 내 입진년을 맹상군이 진나라로 와서 바로 들어자 진왕이 이위에 승상한데 맹상군을 승상 삼으려고 했더니 혹자가 이간질한 거예요. 혹자가 진왕에게 말하기를 맹상군이 상진이면 맹상군이 제나라 사람인데 맹상군이 진나라의 재상이 되면 어떨까? 필 선제히 후진하리니 반드시 제나라의 이익을 우선하고 진나라를 뒷전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기 위전저 진나라는 정말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는 바람에 위태로운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맹상군은 승상으로 모셔왔지만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왕은 내이 루안으로 이상하고 누안으로 재상을 삼고 맹상군을 가다버렸다가 이 소리예요. 하루아침에 재상이 되려다가 승상이 되려다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욕살전을 가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맹상군이 벗어나기 위해서 맹상군이 사람을 시켜서 구해어 진왕 행위한데 진나라 왕 총애받은 애첩에게 나 좀 풀어주기를 요한대. 어떻게 나 좀 풀어주시라고. 그러자 이 애첩이 뭐란 거는 온 득군 호백과 하노라. 내가 주면 주고 받은 것이 있어야지. 호백구 갖다 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원컨대 나는 당신의 호백구라고 하는 그 갓옷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호백구가 뭐냐? 가죽 가운데 가장 따뜻한 옷이 여우로 만든 옷인데, 여우 가죽 옷인데, 그 중에서도 호백구라고 하는 것은 여우의 겨드랑이의 부드러운 털로만 만든 갓옷이에요. 그러면 호백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겨드랑이 털로만 만드니까. 이렇게 귀중한 옷이에요. 이것을 애첩이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닭울음소리 개도둑, 도둑개 그 노릇을 해가지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맹상군이 요 호백구라가 맹상군이 호백구를 가지고 진나라를 갔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헌지 진왕하야 이미 진왕에게 그 호백구를 바쳐버렸어요. 무의응희구러니 도저히 행위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대로 하면 이미 진왕에게 바쳐버렸기 때문에 이로써 해서 써이자가 들어간 거예요. 바쳐버림으로 해서 애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난감한데 소위 객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식객의 한 사람인 어느 사람이 유선이 구도자하야 개도둑하기를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개처럼 돌나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둑의 선수예요. 입 진장중하야 진나라의 장중이라는 것은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도 호백구 이헌이한데 호백구라는 좋은 가죽옷을 도둑질 해가지고 애첩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자 히 내위지 어느 왕이 견지러니 애첩이 이에 맹상군을 위하여 왕에게 잘 말해가지고 견지 맹상군을 진나라에서 보내줬어요. 애첩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보내놓고 마자 후회를 한 거예요. 맹상군 괜히 풀어줬다고. 후회를 해서 사추지하다 하여금 맹상군 잡아오라고 추격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 맹상군도 36개라면 죽을 똥 살 똥 지금 가고 있을 텐데 맹상군이 지관하니 딱 관문에 왔더니 성문이 닫혀가지고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관법에 뭐가 있느냐? 계명이라야 출객이라 첫 닭이 울어야 객들은 나간다라는 소위 관문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은 상조하고 때는 오히려 이르다 이 말은 첫 닭 울 때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너무나 시간은 아직 얼마 안 돼서 첫 닭 울기는 너무 빠르고 추자장기론이 추격한 사람들은 장차 곧 들이 닥치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3010개 카운나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유선이 계명자하야 닭울음소리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촌에도 그러듯이 요즘 그 음성으로 그 흉내 내듯이 성대 묘사하듯이 닭울음소리 성대 묘사한 사람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대 묘사로 첫 닭처럼 울어대니까 아 이 멍청한 닭들이 야개가 문제하고 이 들닭들이 이 사람 운소리를 닭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계명이언을 다 울어제끼니까 맹상군이 내득탈기하다 이 닭울음소리 바람에 성문이 열려가지고 진나라를 벗어나서 바로 제 나라로 돌아왔더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맹상군의 목숨은 부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명구도가 한간에는 어떤 소문까지 있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무조건 안 사람이 많아야 어려움을 당할 때 모면할 수 있다. 이것이 한간에 떠도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짧은 문장으로 명쾌하게 논술한 사람이 바로 왕안석이에요. 왕안석이 맹상군 전을 읽고서 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짤막한 글인데도 여기에 맹상군에 관한 정문일침으로 이렇게 명쾌한 글이 없어요. 이 짤막한 글은 왕안석의 문장은 4단락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책 맹상군 득사.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간 사람들이 바로 한간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칭찬. 그게 뭐냐면 맹상군은 훌륭한 선비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평가. 두 번째, 소위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대묘사 잘하면 인물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도 TV에 나와서 동물 성대묘사 잘한 사람을 장관시켜도 가능한가? 그러면 개 도둑질 잘한 사람이 인재인가? 그런 이런 저속한 말로 가장 시정 잡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선비는 무슨 놈의 선비냐고. 진정한 선비를 얻었다면 하나의 훌륭한 인재만 가지고도 진나라를 제재해서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 왜 거기에 잡혀가 갖고 감옥 생활을 해.
죽음을 당하고. 정말로 맹상군은 왜 문제가 뭐냐? 사람도 아닌 이런 성대묘사나 잘하고 개도둑, 도둑개들을 키워놓으니까 진짜 선비들은 오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런 시정 잡배 속에 어떻게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짧은 글로 보면 새 계청 맹상군이 능득사라 이 세상에 한간의 모든 사람을 일컫기를 맹상군이 능히 선비를 많이 얻었다. 이고 귀지하여 선비들이 이 때문에 그에게 맹상군에게 돌아가서 졸래에 기려가야 이렇게 해서 맹상군에게 식객 3,000명이 모여졌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식객 마리자가 순접되면서 이런 식객 3,000 때문에 맹상군이란 주어는 빠져도 맹상군은 마침내 식객들의 그런 개도둑하고 이런 사람의 힘을 입어서 이 타러 호표지진이라 하니 호랑이와 표범과 같은 포악한 진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노라 라고 한간의 가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자 왕한석이 여기서 문장을 전환시켜요. 참 한심스럽다. 슬프다. 맹상군은 특 계명 구패지 운이라. 이것은 닭울음소리나 하고 도둑개와 같은 사람의 우두머리이지 기족이 연득살이 어떻게 좋기 훌륭한 인재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시정 잡배의 떼거리지. 자, 불연이면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훌륭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시정 잡배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면 이 말이 또 전하는 거예요. 시정 잡배가 아니라면 전 제지강하야 제 나라의 강성한 힘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득일사원이라도 한선비만 얻은다 할지라도 의가의 남면이 제지언을 당연히 남면 제후로서 진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진나라를 제압하면 감옥에 갇힐 택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럴 텐데 상치 계명 구패지력지야 오히려 계명 구패와 같은 이런 시정잡배의 힘을 취할 수 있느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러기 전에 벌써 진나라를 제압하지. 자, 결론은 뭐냐? 계명구패와 같은 이런 시정 잡배들이 기문, 맹상군의 문화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차사지 소위 부지 아니라 이래서 진정한 선비들이 부지, 맹상군 지배를 부지 찾아가지 않게 된 원인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왕한석의 짤막한 문장 소개가 이런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거기에 한 글자 하나 허튼 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일, 전, 일전에 필력권하고 이렇게 한 번 문장이 전변할 때마다 그 문장의 필력이 건장하다. 이게 왕한석 맹상군 전에 대한 높이 평가한 문장 평가예요. 사시가 뭐라는 거는 그런데 왕한석의 맹상군전은 이것이 한태지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사시가 말하기를 이 편의 이비는 역시 조술전언이라 또한 전언을 조술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전의 문인들의 말을 전승해서 계승한 것이다. 조자는 멀리, 수를 계승하다. 멀리 한태지 말을 이어서 글을 쓴 것이다. 한태지가 이런 글을 썼다. 한태지가 전행묘에다가 올리는 제문을 썼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썼다. 당 영시지 실록하야 영시는 진나라죠. 진시황. 진시황이 사선을 이뤘다 이 말은
진시황이 왕권을 잃었을 시대를 당하여 득일사의 가왕연을 하나의 훌륭한 선비만 얻었어도 왕천하를 누릴 수 있거늘 하 500인지 요요로 어찌하여 바로 500인지 요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행이가 자결하니까 전행을 따르던 500의 의사가 다 함께 목숨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따랐던 500명의 의사가 그렇게 정신없이 불탈 부자의 건망고 바로 전행을 전행을 말해. 전행을 환꼬조의 칼날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게 했느냐. 500명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이거 다 쓸모짜고 없는 사람이니까 그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진정한 선비라면 한꼬조는 3사람 얻어가지고 천하를 평정했는데 500명을 두고도 죽음을 당한다? 바로 이래서 한태지가 무슨 결론 내리냐. 소보지 비현가 어쩌면 당신이 귀중히 여겼던 인물 500명이 비현가 어질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어질지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난 게 아닐까. 아니면 천명지 유상가 어쩔 수 없이 죽으라고 하는 천명의 떳떳함이 있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까지가 한태지의 전행에게 전행의 묘에서 올린 제문이에요. 바로 이 문장과 동맹상군전이 너무나 전개 방식이 유사해요. 그래서 계본은 이 말은 왕안석의 잔데 계본은 계자 차편 변화라라. 바로 이 한태지의 이 편의 전행 묘물 제문 여기에서 변화해 온 것이다. 이게 사방득이의 논의예요. 이 사시가.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떼거리의 사람을 많이 모여놓은 것이 새불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가가 인재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맹상군과 전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 바친 500명이 있어도 훌륭한 인재 하나만 또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500명이라는 그 목숨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개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재의 평가는 쪽수가 많은 데 있질 않아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 무능력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이게 한태지나 왕안석의 주된 논지의 안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답지 않은 데에 사람다운 사람이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맹상군의 일과 부수적으로 왕안석의 논지와 한태지의 제문에서 사람답지 않은 골짜기에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골짜기에는 사람다운 사람은 가지 않는 거라고. 이것이 인재를 등용한 사람이 이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